약간 그러면 약간 비혼주의자가 무슨 결함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오픈을 안 하면 사기 연애인 건가? 그래서 왜 그걸 미리 오픈해야 되죠? 막 이렇게 캐치프레이즈처럼 막 걸고 안녕하세요. 비혼에 관련된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런 사연이에요. 제 여자친구는 비혼주의자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누구랑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딱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서오세요. 어색하게. 어서오세요. 박수 환영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먼 길을 오셨는데 엄청 먼 가까웠어요. 길을 걸어서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저는 딴짓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 박초롱이라고 합니다. 글쓰기로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직업들을 전전하고 있고요. 성산동에 책 읽는 바도 운영하고 있어요. 비혼주의자 라는 그 명칭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사연자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더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30대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서로의 가치관도 비슷한 편이고요. 이 사람과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2주년 기념일에 제가 먼저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를 살짝 꺼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 말, 자기는 비혼주의자라고 하네요. 연애는 해도 결혼은 자기 인생 계획이 없다고요.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에 대해 거부감이 있어서 자긴 동거를 하는 한이 있어도 결혼을 절대 하고 싶지 않대요. 물론 저도 결혼할 때 돈도 많이 들 거고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예 단호박으로 생각조차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 좀 충격이었어요. 저도 당장 결혼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20대도 아니고 언제까지 연애만 할 순 없잖아요. 결국은 저와 연애까지는 괜찮지만 미래를 그릴 생각이 없다는 뜻인 것 같아 좀 속상하기도 하네요. 언젠가 헤어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자친구를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결혼에 대해 조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사연이 왔어요. 저 약간 제 전 남자친구가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꼭 설득할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꼭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기 전에 먼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왜 그 여자친구분은 결혼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왜 비혼을 선택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초롱님을 모시게 된 거고요. 비혼을 생각하시는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면 조금 사연자분도 여자친구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롱님은 결혼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비혼주의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저는 제가 비혼주의자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혼주의자, 혼인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떤 주의자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뭐를 안 할 때 붙이는 게 아니라 뭐를 할 때 붙이잖아요. 막시즘이라거나 뭐 아니면 뭐 아나키스트라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 하는 거를 붙이면서 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칭만 따로 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주의자를 하는가. 이것의 전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결혼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가 않고요. 뭐든지 뭐 대학 진학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뭐 결혼, 육아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선택이 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할 거라고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지만 비혼주의자냐? 그 어디는 조금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결혼주의자는 진짜 없네요. 혼주의자 이런 거는 모두가 결혼주의자인가?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결혼주의자라는 말이 없고 비혼주의자라는 말만 지금 있다는 것만 봐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결혼은 당연히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회가 그 비혼주의자라는 말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요즘엔 나름 그래서 뭐 미혼 말고 비혼이라고 하자 말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긴 해요. 그냥 싱글이다. 그렇죠. 그 누구나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회라면 아마 그런 말도 워딩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혹시
혹시 우리나라의 이런 결혼 제도나 이런 결혼 문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느끼셨던 게 혹시 있으셨나요?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결혼 제도는 이렇게 두 명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대표로 이제 집안과 이쪽을 대표로 이렇게 집안이 맞아, 만나는 맞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관계라면 사실 온 집안이 상의해서 우리의 결혼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집안과 집안의 결혼인데 이렇게 대표자 두 명이 나와서 이렇게 상의를 하면 당연히 결혼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이 집안과 집안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는 지금의 집안과 집안의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합당한 제도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명절에 꼭 시댁에 가가지고 뭘 해야 되고, 아니면 막 나의 온갖 사소한 결정들, 뭐 제가 뭐 그만둡니다 어머님, 뭐 저희가 이민을 가요, 뭐 하다못해서 뭐 며느리가 하고 다니는 옷차림에 대해서도 그쪽에서도 많이들 신경을 쓰시잖아요. 뭐 장인어른들도 남편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간섭하는 게 조선시대 같은 경제 체제에서는 어울리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모든 결정들을 둘이서 내리고 있는 거고, 그 두 사람이 인생의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집안의 큰 책임과 어떤 지지나 혹은 어떤 경제적인 결합이 많이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결혼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 우리나라에서 약간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문화지체라서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사람처럼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비혼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진짜 상대방과의 관계 맺는 게 싫어서 그냥 연애조차 거부하고 뭐 비혼 선택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연애는 하지만 그냥 결혼 자체는 별 생각이 없다 이러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소리님처럼, 그리고 이 사연의 여자친구분처럼.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사귀는 분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일까 좀 궁금했는데, 보통 연애를 시작하시면은 처음부터 약간 그런 연애관,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 사람하고 만날 때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눈 다음에 연애를 시작하는 편이라서 연애관이나 결혼관은 사전에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이게 무슨 난 사실 심각한 질병이 있어 막 이런 것처럼 미리 고백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것은 약간 그러면 약간 비혼주의자가 무슨 결함도 아니고 그렇죠. 그걸 이렇게 오픈을 안 하면 사기 연애인 건가? 그래서 왜 그걸 미리 오픈해야 되죠? 막 이렇게 캐치프레이즈처럼 막 걸고. 보통의 사람들은 아마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요. 연애는 괜찮지만 결혼은 별로, 결혼은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이 사람이 그러면은 나랑은 더 오래 만나고 싶지 않은 건가? 나랑은 미래를 그리고 싶지 않다는 뜻인가? 이렇게 이 사연자분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막 아까 그 예전 남자친구가 막 그런 식으로 비슷한 것 같다 이러시잖아요. 제가 나이가 좀 작잖아요. 저도 동갑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하다가 내가 처음부터 결혼 안 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설득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또 헤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워서 넌 내 이야기를 들어 쳐먹은 거니? 막 이렇게 이때까지 뭘 들은 거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 어떤 연애가 1년, 1년 반 이렇게 되고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 남자분들이 하시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나를 그만큼 생각 안 했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진짜로 논리의 문제라서 여자친구와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누다 보면 그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의 문제라는 걸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해도 여전히 서운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여자친구가 진짜 감정이 없었더라면, 제 생각에 그런 소양을 가진 여자친구라면 진즉에 떠났을걸요? 우리가 그냥 하다못해 결혼이라는 제도조차도 싫어하는데 우리가 그냥 사겨라고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과 관계를 계속 지속하려고 할까요? 지금 사랑하니까 곁에 있으려고 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반증이에요.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셨죠? 옆에 있고 싶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여서 어떤 내 마음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자체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계를 나는 지속할 뿐이다. 어떤 결혼을 목표로가 아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게 되게 최상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예전에 강신주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엄청 공감했는데요. 떠날 수 있는 자만이 머물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 사람한테 너무 막 알리고 막 이래서 내가 도저히 떠날 수가 없는데 뭐라고 마음은 이미 떠났지만 이 사람 곁에 있는 거면 약간 매여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도 있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이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난 언제든지 이 사람과 헤어질 수 있는데도 그 사람 곁에 있다는 건 진짜 머무는 거거든요. 자기의 의지인 거죠. 완전히 자기 의지인 거죠. 그건 진짜 애정이 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나해야죠. 저는 이 사연을 주신 남자분이 네. 여자친구를 설득하기보다 과연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결혼 선택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지금은 뭐 동거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왜냐면 이 사연자분도 여자분께서 나는 동거를 했으면 했지 결혼은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롱님은 동거를 해보셨죠? 네, 저는 지금 애인과 같이 살고 있죠. 네. 혼전 동거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결혼 전 단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죠?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쉬쉬해야 되는 분위기로 몰아가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아는 그 부부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동거를 생각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한테 돌아올 화살이 견디기 힘들 것 같아서 여자분께서 그래서 그냥 결혼을 선택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꽤 있었어요. 그건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왜냐하면 동거로 인해서 돌아오는 화살. 여자가 몸을 함부로 돌려! 막 그런 거. 내가 진짜 웃기는 거예요. 동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동거를 안 할 때가 더 애타겠죠. 그러니까 그게 좀 말이 안 돼. 이거 동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르는 동거 안 해도 할 말이에요. 건 다 하는데 뭔 소리야. 오히려 동거를 하면 너무 편해질 그러니까. 수 있으니까. 저번에 제가 EBS에서 어떤 그 동거에 대한 거를 인식 조사 같은 거 하는 걸 봤는데 재밌다. 그쵸? 대부분 어른들이 동거 한 번보다는 연애 10번이 낫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따지면은 사실은 동거한다고 뭐 어떻게 하고 동거 안 한다고 뭐 안 하고 뭘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숨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한다든지 그걸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 그렇게 좀 동거를 해도 숨기거나 아니면은 그냥 차라리 그럴 거면 결혼하자 이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결혼을 했을 때 감당할 게 훨씬 많은 거야. 네, 바로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동거에도 이제 프로와 콘이 있을 테고 결혼에도 이제 프로와 콘이 있을 텐데 사실 이 결혼에 따라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큰데 동거에 따라서 감당해야 되는 거는 그 정도의 시선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 시선이 너무나 두려운 사람이라면 저는 그분은 결혼해야 된다고 봐요. 뭐래도 늘 제도 안에 있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은 또 그런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데 굳이 꼭 결혼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 않나. 결혼 말고 어떤 같이 가고자 하는 꿈이라든지 어떤 지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애정을 알리고는 싶으나 한국 사회의 가족 관계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면 그러면 그들만의 다른 식을 하면 되죠. 이름을 뭐 붙이시면 되죠. 우리 결혼 안 하고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식. 그냥 친구들 초대해서 소규모 파티하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제도적으로 그것이 뒷받침되면 좋겠지만 원하는 것이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라면 그런 의식은 세레모니도 중요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을 원하는 게 사실은 어떤 진짜 주변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거를 원하는 거라면
꼭 어떤 결혼식이라는 것 말고 그 제도 바깥에서 둘만의 의식을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사연자분께서는 오늘 초롱님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본인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고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점을 바꿔서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오늘 초롱님은 사연자분께 혹시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분께 해드릴 말이요. 결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과연 그 선택이 나의 것인지를 늘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짜 주체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심장에 찔려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봐야지 했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자친구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성적으로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논의할 얘기가 좀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저도 사실은 약간 고정관념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오늘 너무 잘 모셨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고정관념도 깨진 것 같고 너무 사실은 명쾌하고 단순한 답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고민하는 사람 많으니까 되게 그렇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요즘 것들의 사생활 구독 좋아요 어디로 올라가고 있지 해주세요.